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가족 간에도 소통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물며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회사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까요? 커뮤니케이션을 전략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는 프레임워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AIM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A는 audience, 청중, I는 intent, 의도. 내가 이 내용을 전달함으로 상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I, intent. 그 다음에 M,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상대가 움직일까? 우리가 기획서를 쓴다든지 혹은 SNS, 메일, 전화 또는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이럴 때 AIM을 생각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청중을 분석하십시오. 그들이 뭘 중요시하는가? 모인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면 기획서를 써서 낸다. 그럼 그 사람들이 경비 절감을 원하는 건지 혹은 어떤 브랜드 이미지 향상하는 걸 원하는지 그걸 듣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획서를 쓴다든지 이런 메시지 작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획서를 쓸 때 상대가 어떻게 해야 흥미를 보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강조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이점을 강조하는 기획서를 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AIM에서 A와 I는 생각하지 않고 M만 그저 추정했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기획서는 기획안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의 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업가가 펀드 유치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쓸 때 각각의 청중에 맞게 강조해야 할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펀드 돈을 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래의 세상을 크게 바꿀 만한 기술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점을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경연대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년 사업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돼요. 우리가 영업사원이 이 거래처에 자료를 배포할 때도 똑같은 자료 배포하면 안 되고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됩니다. 기업체에서는 간부가 되면은 거의 많은 시간을 회의에 소진합니다. 소위 막말로 해서 간부가 되면 회의로 시간 조진다 이런 말을 하지요. 기업이 이와 같이 시간이 길어진 요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많은 자료가 배포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 그런데 요즘 글로벌 기업에서는 종이 자료를 최대한 줄이자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스탠딩 컨퍼런스 서가지고 스탠딩 미팅 서가지고 하잖아요. 앉으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참석자의 목적을 파악해둬야 합니다. 참석한 사람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사전에 파악한 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숫자를 사용해서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먼저 서두에 요약을 해서 이 전체에 대한 요약을 말하고 그 다음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프, 표,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불확정 요소가 많은 숫자는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레인지를 둬서 융통성 있게 제시를 하십시오.
자, 연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 연설과 나쁜 연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CEO 교육 그 과정을 제가 운영할 때 많은 그 명사들 또 저명인사들 초청해서 연설을 들었는데 의외로 기억에 남는 연설이 많잖아요. 자, 좋은 연설은 말하는 태도에서 성실함, 정직함, 겸허함, 그리고 적절한 유머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야기 내용도 정확하고 유익하고 재미있지요. 반면에 나쁜 연설은 어때요? 오만하고 불성실한 것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청중에게 청중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좋은 연사와 나쁜 연사가 구별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나 우리가 전달하는 기술에 빠지기만 하면 역효과가 나옵니다. 청산 뉴스처럼 말하는 영업사원, 또 무턱대고 멋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좀 믿업지 못하지요. 전에 제가 스탠퍼드 MBA 뭘 가르치나 전에 그 강의에서 양손잡이 전략, 양손잡이 조직 그 얘기할 때 찰스 오라일리 교수 얘기를 했죠. 그 오라일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에 빠지기보다는 말 주변이 조금 서툴러도 열심히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낫다. 즉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혹은 연설의 핵심은 3V, 세 가지 V입니다. 첫째, verbal, 말이죠, 말. 두 번째, vocal, 목소리. 세 번째, visual, 이 몸짓입니다. 우리가 verbal,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말할 때마다, 연설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거 고치지 못해요. 또 제가 학생들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이제 시켜서 들어보면은 또 어떤 학생은 이제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말을 녹음한 후에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말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컬, 어떤 목소리를 쓰느냐, 어떤 어조를 쓰느냐, 우리가 강약, 속도,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잘 이걸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비주얼이죠, 몸짓. 어떤 몸짓과 표정으로 전달하느냐, 참석자의 눈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전에 CEO 교육과정 때 아주 유명한 분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단에서 얘기할 때 주머니를 손에 넣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주머니에 손 넣어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전혀 이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주머니에 손 넣고 하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청중에게 거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컬, 버벌, 보컬, 비주얼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자, 회사에서 출세한 정도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거의 비례한다고 해요. 컨설팅 업체, 유명한 업체 맥켄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능한 중력은 자기 시간의 70% 이상을 커뮤니케이션에 소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사 내외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능숙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술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걸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미국 출신의 그 관리들,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 남 앞에서 비교적 말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철저하게 훈련한 덕분입니다. 페더럴 리저브 뱅크 오브 달라스의 CEO 로버트 카플란, 이 사람은 이 은행 총재로 오기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매니지먼트 프랙티스의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연설 강연 잘하기로 유명해요. 논리정연하게 하고 군더더기 없고 아주 친근한 사례를 들어서 잘합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연설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훈련을 거듭한 후에 이렇게 강연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설 형식에 따라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웁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백악관에는 대통령의 연설을 써주는 연설 담당관이 있습니다. 이 백악관 연설 담당관이 사용하는 그 말하기 형식입니다. 형식 1, 그 도입, 그 다음 본론, 정리, 이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특강도 처음에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어떻게 할까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마지막 오늘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고 중요한 걸 정리하는, 오늘 제가 형식 1을 따라서 오늘 제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식 2를 봅시다. 형식 2에서는 문제 제기, 프로블럼을 제기해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건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원인, cause,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 제기하고 원인은 이렇다. 그 다음 해결 방법은 없느냐? 해결 방법, 이러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자기가 말하는 해결책, 솔루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걸 것이다. 이런 형식이, 이것이 바로 형식 2입니다. 형식 3은 예를 들면 뭐 송별회 같은 데 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그럼 자기의 그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채용 면접에 자기 소개할 때 과거에 나는 이러이러했고 현재는 이러한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걸 하려고 한다. 이럴 때 쓰는 이 형식 3. 그 다음 형식 4는 이거는 장점, pros and 단점, cons. 원래 프로즈는 뭐예요? 찬성자를 얘기하는 거죠. cons는 반대자, 반대론자. 그러니까 이런 장점 또 단점 이걸 얘기하고 나는 이러한 것을 추천한다. recommend 한다. 신규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 형식을 많이 쓰시오. 이 사업의 장점은 이런 거다. 단점은 이런 거다. 따라서 이거를 하기를 추천한다. 형식 5를 봅시다. 먼저 상황을 얘기합니다. situation, 현재 situation 이러이러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statement of problem,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혹은 the issue you are addressing,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issue. 이 complication이란 말은 원래 복잡화란 뜻이에요. complicate는 복잡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complication.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문제 제기란 뜻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이런데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결책은 이러이러하다. resolution. 주로 컨설팅 업체가 많이 쓰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러한 5가지 형식에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형식을 따라서 백악관의 이 연설 담당관은 연설을 씁니다. 자, 오늘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을 잘하려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또 연설 형식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AIM을 쓰자. Audience, Intent, Message, AIM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연설에 또 얘기하는데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아주 잘하는 연설의 달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